흙이 되어도 하늘이여 보살펴 주소서. 내 아이를 지켜주소서. 세월은 흐르고 아이가 자라서 조국을 물어오거든. 강이 남고 밝고 맑은 무궁화를 보여주렴. 무궁화 꽃이 피는 것 이 말은 천하려 빛난다. 참으면 이긴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오해의 등불이 된 무궁화가 빛난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엇을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더덥다. 머물지 말고 날아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하늘에 사나 천없이여. 몸은 피로 묻혔으나 바람 위에 눈을 못 감고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이 말은 천하로 피었네. 포기하면 안 된다. 눈물 없이 피지 않는다. 내일 등불이 된다. 나의 뒤를 부탁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 자리가 5.18 광장이라는 모든 것들이 모셔있는 자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엄숙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계속 할까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요 여러분들도 네, 잠시 내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바위처럼 말린 마음을 당신에게 받았습니다. 공짜가 사랑을 춤추 향기한 꽃처럼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지금부터야. 당신 사랑받으면서 한진성 살아왔어요. 가까이에 있는 행복 이제는 끝 같아요. 멋지게 살아봅시다.
마음 당신에게 받았습니다. 꼭 찾아 사람 찾아 가을에 춤춘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았습니다. 내 인생의 봄은 지금부터요. 흐르는 세월을 당신 사랑받으면서 한진성 살아왔어요. 가까이에 있는 행복 이제는 끝 같아요. 멋지게 살아봅시다. 흐르는 세월을 당신 사랑받으면서 한진성 살아왔어요. 가까이에 있는 행복 이제는 끝 같아요. 멋지게 살아봅시다. 멋지게 살아봅시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단상 왼쪽에 있는 태극 문명진흥원장님, 인채만 무둔종합예술맹님, 소병호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부회장님, 박정진 사단법인 새시대 노인회 방부회장님, 강계임 운봉노인회장님, 그리고 장태호 4.1문화원 감사님, 그리고 법화암 주지스님 고용스님 모셨고요. 박진현님 모셨고요. 배홍식님, 이명전님, 손민두님, 성몽재님 하는 김에 다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철 성균관 보관장님, 김영진 식민사관 청산 경남연대에서 오셨고요. 황병성 광주 대한사랑 지부장님, 이순일 식민사관 청산 가야사 경남연대 회장님, 유순의 한국차문화 유순희님 오셨고요. 홍기대 국제 엠네스티 광주 전남 이사장님, 서경렬 성직자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현욱 STV 상생방송 광주 지부장님, 김갑재 헌암 의병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안남열 사단법인 광주발전포럼 회장님, 유양업 사단법인 광주발전포럼 회장님, 나유정 성웅직 대표님, 그리고 이기락 헌암 유권자연맹 회장님이시죠. 심항구님, 조규춘 조선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유영희님, 장보경님, 김옥진님, 조선님, 박현민님, 신에밀리님, 임충렬 해남 역사클럽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김무식 전 5.18 광주 5.18 부상자회 회장님, 김춘웅 인종문제연구소 광주 지부장님, 정현의 전 5월 어머니집 관장님 등 오셨는데요. 다 함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훈련되지 않으신 분들은 행사 관계자들께 말씀 주시면 별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라도 오천연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준비위원회에서 구성된 상임집행위원회 인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집행위원장이자 전남집행위원장이신 박형준 위원장님, 그리고 양경림 전북집행위원장님, 김영광 광주집행위원장님 위원장님이고요. 네. 두 번째 가운데 계신 분이 양경림 전북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좌측에 계신 분이 김영광 광주집행위원장이신데요. 이 세 분을 필두로 한 상임집행위원회 인준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네, 그럼 오늘 박수로 인기 통과됐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려가시죠. 그리고 행사 관계자들 한 두. 네, 방금 사회자가 말씀드린 전북 집행위원장 양경림입니다. 이 경과 보고가 되기까지는 아직 한 달도 안 된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 12일 날 밤에 자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삼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천년사가 문제점이 많다는 제보를 서남 역사클럽 대표이신 임승열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곰곰이 생각하다 다음날 6시에 남원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 남원 가야 바로 알기 시민 모임, 그리고 대한사랑 회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결과 긴급한 상황으로 남원 가야 역사 바로 알기 시민 모임 그 박중훈 공동대표를 조직 체계로 운영하되 21일 날 봉정식 저지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오늘처럼 이렇게 출범식을 준비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대한사랑에서는 저희들 전북도청과 전북연구원에 5개 집회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야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는 전라도 천년사 남원 김은국을 천년사에 기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행안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저희들이 정보 공개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남원은 김은국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또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집회 신고도 되어 있으니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연구원 앞에서 저희들 성명서를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그렇게 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12월 17일 날 18일 날 경향신문 박용근 기자께서 저희들 이 모든 내용을 취재해서 첫 보도를 냈습니다. 그 첫 보도 내는 걸 기초해서 이메림 역사TV 이메림 학자께서 유튜브로 공유하고 또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주변에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임승열 우리 그 간사님께서 1인 시위를 하시고 광주시청 앞에서는 하성호 그 의원님이 또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 20일에는 도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19일 날 집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라북도 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했습니다. 21일 날 천년사 봉정식을 전라도 라한 호텔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잠정 연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마 이 부분에서는 큰 박수를 한번 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날 KBS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를 했고요. 12월 26일 날 또 저희들이 입장문 발표를 전라북도 도청 앞에서 했습니다. 페이지 1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전북연구원 앞에서 항의 방문도 했고 원장 면담도 있습니다. 그때는 광주와 전남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12월 30일에는 전라도 오천년사 조직 오늘이 있는 시간을 그때 결정했습니다. 출범식과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전북일보 이사장 면담을 했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발간 연기, 전라북도 미숙한 행정 논란, 보도자료 사과와 정정 보도 요구를 하면서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사장 면담 후에 4시에 전북일보 편집국장 면담을 또 해서 거기 나와 있으시다시피
저희들은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북일보 왜곡 보도 관련 사과 및 정정보도 바로 잡는다고 정정보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오후 3시에 전라북도 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위원장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천년사 바로잡기 위해서 검증위원회 구성과 가정본을 공개해달라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이후 몇 차례 주회의와 카톡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출범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여기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 끝까지 같이 응원해 주시리라 믿고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도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 심부름 맡게 될 상임집행위원장 박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제 인사말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몇 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유성한 동서남북 포럼 전주 대표님이시고 우리 전북도의회 방문할 때 엄청난 힘을 써서 우리 도의회가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양희섭 전 KBS 전주방송 총국장님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야사연대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잘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었던 우리 모항군을 잘 하고 있는 모항군 의회 이민택 의원님도 여기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정치 역사를 바로 하려고 활동을 하면 의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인사말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남의 이 진정한 역사 정립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 환영사에 담아서 낭독하겠습니다. 먼 길에 이렇게 오셔서 한겨울 찬바람 속에 멀리 가까이에서 공사 다망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각계의 원로님 그리고 선배와 후배님 그리고 정다운 벗들에게 환영 인사 올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다짐해야 할 문제의 막중함과 그 절박성에 비추어 생각할 때 더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는 겁니다. 근래에 전라도 역사편찬 사업 추진은 그 주체와 절차에 대하여 지역민과 그 여론으로부터 광범하고도 따가운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당국에서는 합당한 조치를 공언한 바 있었으나 아직도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정한 지역의 역사 정립을 위한 시도민의 대장정을 힘차게 출범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역사는 우리들 자신이 근본이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의지는 그래서 뿌리를 향한 그리움의 근원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지나온 수천 년 동안 우리 호남의 선열들이 이 땅에 피 흘리며 씨 뿌리고 가꾸어낸 위대하고도 값진 역사 자산을 생각할 때 우리의 그 향수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영혼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는 이 빛나는 역사가 이웃에 의해 부당하게 은폐되고 왜곡되어 오늘에 이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수적인 침략에 대하여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아지도 못한 채 살아온 과거에 대한 우리들의 부끄러움 그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준엄한 당위성 앞에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우리가 호남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로 세운다는 일념하에 오늘 여기에서 역사 의병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멀리 500년 전 16세기 임진왜란 때 국가를 지켜냈던 조선 의병의 정신으로, 그리고 100년 전 1910년 전후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무력 침략에 맞섰던 호남 의병의 정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뜻을 공감하시어 역사 광복을 위한 실천의 대열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의 이 절실한 응원과 간절한 이 응원 지원을 청하는 바입니다. 내빈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 인사 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산화서가 길기 때문에 앞부분은 생략하고 6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500만 전라도민과 시민의 뜻을 모아 식민사관으로 얼룩진 전라도 천년사를 바로잡고 전라도의 역사와 명예를 바로 세움은 물론 이 땅에서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시키는 식민사관을 내쫓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도민연대를 창립함을 선언합니다. 본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도민연대는 피 끊는 마음으로 다음의 역전 사업을 중단 없이 줄기차게 펼쳐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하나, 전라도 천년사의 내용 중에 임나 일본 부설과 관련된 지명이나 용어가 사용된 일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하나,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의 명단과 투여된 전라도민의 혈세 24억의 사용 내용에 대해 공개하라. 하나, 전라도 천년사 편찬 사업이 전라도 5천년사로 확대된 이유에 대해 공개하라. 하나, 전라도 천년사 공시 공람 절차를 배제하여 전라도민의 최종 본 열람과 이해 신청 권리를 박탈한 이유를 공개하라. 하나, 전라도 천년사 이북 공개를 통한 의견 수렴과 쟁점 검토에 대하여 전라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를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들을 제외한 재검증위원회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시민 공개 토론회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 하나, 학계, 정치계, 언론계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친일행위 감시를 위해 시민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식민사관 안전 청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500만 강주 전남 전북 시민 도민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어찌 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라도 5천년사를 바로잡은 일은 전라도의 문제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민족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세력들과의 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서 우리 역사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비록 임나 일본 무설로 인해 발생했지만 전라도 천년사에 들어있을 당군 고조선 역사와 마한 백제의 역사도 제대로 서술했는지에 대해 우리는 꼼꼼히 검토할 것이며 일제 식민지 시대를 미화한 것은 없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500만 도민과 함께 전라도 천년사의 전면적 폐기운동에 들어갈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전라도 역사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 도민연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죽는다는 그 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앉아서 봤을 때. 그리고 이 호남에 계시는 뜻을 같이 한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그 다짐도 해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가락대구 광역시 종친회장을 맡고 있고 전국 가락 종친회 또 상임 부회장도 역임을 했고 현재 우리 가야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단법인 가야 연구원도 설립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적게 큰 힘이 되는 영역이 이 바로 호남 지역에 있는 여러 선배님들, 선생님들입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 이 가야라면 가락 정치인들이 좀 앞장서서 힘을 보태드리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정치인이 아닌, 물론 이 자리에 정치인도 계십니다만 여러분께서 이렇게 앞장서셔서 역사 복원의 일을 맡아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특히 나간채 교수님 지난번에도 와서 배웠는데 우리의 올바른 역사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분 집행위원장 소개를 올렸는데 박영준 우리 위원장이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접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양경림님 정말 좋은 정보와 지식도 전해주시고, 광주의 김영광 우리 집행위원장이 정말 존경합니다. 세 분. 이 세 분이 아니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앉아서 곰곰이 해봤습니다. 자, 우리는 엄연한 역사라는 그 알몸이 있습니다. 역사의 알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알몸에 이상한 옷을 입힌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더라도 왜 엄연한 우리의 크게는 10,000년이고 적게는 5,000년이고 또 적게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유구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려고 하는 이러한 학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알몸을 분명히 아시면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 가서 이야기하시더라도 기본이 딱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도민연대가 결성되고 역사를 바로찾기 위한 운동이 벌어지는 것도 모두가 중국은 동국공정이지만은 일본은 정한론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한론이 언제부터 대두되었느냐? 임진왜란의 폐하자 일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한국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 1880년경에 군부에서 먼저 발단이 된 겁니다. 군부에서 어떻게 발단이 됐느냐? 일본 서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신공황후 49년에 일본 서기로 따지면 249년인데 신라를 깨뜨리고 임나 7개국을 멸망시켰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249년에 신라를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까 다른 역사학자들은 120년을 더해서 369년에 신라를 깨뜨리고 임나 7국을 멸망시켰다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논문도 쓰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알몸이 뭐냐? 그러면 임나라는 국가는 언제 건국이 되고 언제 망했느냐? 또 가야라는 국가는 언제 성립되고 언제 건국이 되고 언제 망했느냐? 두 가지만 알면 알몸을 알 수 있습니다. 임나라는 국가는 서기 전 33년에 일본 서기에 벌써 조공을 바치고 국가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을 언제 마쳤느냐? 서기 646년에 조공을 마쳤다라고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임나의 알몸은 우리가 다 이제 알게 돼 있어요. 일본 서기에 서기 전 33년부터 서기 646년까지의 존속한 부족 국가가 임나입니다. 그럼 가야는 어떠냐? 가야는 서기 42년부터 서기 562년까지 존속한 우리 남쪽 지역에 있었던 국가다. 했을 때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신공황후 49년도에 나오는 신라를 깨뜨리고 임나 7개 나라를 없앴다 하는 그 내용의
본거지를 어디에 두느냐 이걸 우리가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임나자는 축자국 그 북조해라는 문구를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일본 서기를 집필한 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일왕의 명령을 받아서 나라에 있었습니다. 나라에 있었어. 그 나라에서 2000여리를 가면은 축자국이 있다. 그 축자국은 북쪽에 바다로 막혀 있다. 갈긋자를 떨어져 있다라고만 해석하니까 학자들이 이상한 옷을 입히고 있어요. 축자국에서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일본 나라에서 출발해보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그럼 축자국이 어디 있느냐? 규슈에 있습니다. 규슈에 있는 축자국인데 나라에서 규슈까지 가는 데는 2000리입니다. 그 규슈 지역에는 임나라는 부족국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규슈에 있는 지명을 이들을 해석해 나가면 전부 임나 열국이든 임나에 나오는 부족국가명이 그대로 현재 다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알몸이냐? 규슈와 대마도에 있는 것이 임나입니다. 그 임나를 왜 가야 땅에 있는 우리의 남원을 기문이라 그러고 장수를 반파라 그러고 강진 해남을 찜이다리라 그러고 사타나 모루 상다리 가다리를 임나 사연을 자기들이 지배했다라고 옷을 입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옷 속에 있는 알몸을 우리가 바르게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역사는 바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역사를 뿌리채 송두리째 말살시키기 위한 그 정책이 조선사 편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 군부에서 일어난 우리의 정한 논의, 바로 일제 강점기 때 국권 침탈이 일어난 그 후에 식민 사학자들 그리고 조선 총독에서 조선을 소위 말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다른 옷을 입히는데 그 다른 옷을 입힌 모습대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아직도 한사관 그러면 낭랑, 진권, 현도, 임든 머리 빠지도록 외워서 시험 쳤습니다. 평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한사관이 어떻게 평양에 있습니까? 평양에 있지도 않은 저 여동 지역에 있는 한사군을 평양에 있다고 우리 낭랑, 진권, 임든, 현도라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 머릿속에는 그 당시에 공부하고 배우고 외운 대로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의 그 알몸을 보니까 너무나 일제 강점기 때 엉터리 없는 옷의 속에 그 옷 색깔대로 배웠기 때문에 머리 바꿈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역사 공부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그 알몸을 알게 되어서 그 알몸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야 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진실된 역사를 지금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보수 진영이 어디 있으며 영랑과 호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찾는 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역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우리 참 동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께서 힘모아서 여 앞에서 일하시는 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만 영남 쪽에서 정말 힘을 보태가면서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전라도 청년사 방자분이 500만 전라 동문연대 출범식을 축하드립니다. 전라도는 과거 찬란했던 백제 문명의 시흥 그리고 근시에는 통합 농민 혁명을 통해서 우리 역사에 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5.18 광주
민주화 혁명을 이루어서 우리 정치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전라도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전라통일연대 모든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모아서 자긍심을 가지고 전라도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곧 한국 역사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되고 또 횃불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도민연대 시금석을 축하드리며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지난번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학술대회 했던 자료를 발표드리는 겁니다. 많이 좀 빼긴 했습니다. 전체 논문의 주제는 중도 유물유적 보존의 가치, 보존을 저해하는 요인, 보존의 방향성 세 절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유적 발굴 지역 개요를 보면 1980년부터 중도에서 사실은 유적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적석청, 지성묘, 그리고 1995년도부터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인데 중도 섬에 대한 제방 구간 공사였어요. 그때 벌써 청동기 시대 주거지 86기, 수열 6구 48기, 예맹문화원도 저렇게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미 역사적으로 저걸 보존하는 어떤 방법들이 논의되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의한 이제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발굴 조사를, 저게 이제 중도섬이 저렇게 생겼어요. 와서 보시면. 그리고 춘천대교가 이렇게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레고랜드를 처음에는 이렇게 짓기로 했어요. 이렇게 레고랜드를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 이 부분에 어마무시한 유적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유별나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터가 917기, 고인돌이 170기, 그 다음에 환호라는 되게 방역 유적이 있습니다. 뒤에 나올 때 그 부분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유적이 나오면서 요만큼을 물려줬어요. 다시 물려줘서 다시 여기서부터 레고랜드가 내려왔어요. 레고랜드가 뒤로 물러나왔는데 어떤 풍수 전문가 하시는 말씀이 레고랜드가 여기에 그대로 지어졌으면 이제 풍수 지리적으로 저기가 주산이고 봉이산이 안산인데 절대로 얘가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얘네가 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빠진다 언젠가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저렇게 쪼개서 7대 역사 연구기관이 7개 기관이 색깔별로가 그 연구기관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했고요. 예, 다음. 그리고 조사구역을 이렇게 A, B, C, D, E, F, G, H까지 7개 기관이고 전 구역에 청동기 주거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시구를 정밀조사 구간 아래 여기 한강, 한백, 고려만 안 나오고 저기는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아까 1980년대부터 조사 발굴했고 보고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구석기 시대 유적지가 저렇게 한강문화재연구원, 한백문화연구원, 고려문화연구원, 한월, 강원 다 자기들이 기존에 이미 저런 보고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안 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제가 중요시했던 그 환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유물 유적이 유구들이 분포되어 있고 서쪽이 이쪽이 춘천역 쪽이거든요. 이쪽이 서면 쪽이에요. 서면 쪽인데 서쪽에가 시대가 훨씬 앞서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서 나오고 이쪽에 저쪽 지도에 보면 아까 제가 말하는 환호라는 지역이 저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약간 실선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환호 지역에 저 유적 나온 거 보세요. 저 위쪽도 그러고. 그리고 여기 검은색들은 무덤군들이에요. 무덤군들도 보면 이렇게 막 환상열차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뭐 복원 보존한다고 복토 보존한다고 묻어버리고 이전 복원한다고 저기 잡석 처리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게 환호예요. 환호인데 아까 그 중간에 여기에 보면 출입구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저기는 보면 이제 광장이 있고 요 부분에 이제 의뢰 공간이 있다라고 학자분들이 발굴 보고서 나고 학술 대회를 했었어요. 2021년 10월에. 그때 이제 두 분의 다른 학자들이 저기도 의뢰 공간이 있다. 의뢰 공간이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단군 시대의 단군들은 하늘의 천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그런 의뢰 공간이 있다라는 거가 단군 시대의 역사 보존 지역이다라는 거를 더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여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그리고 분묘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저 작은 무덤들 있잖아요. 저 하나하나가 다 무덤이에요. 근데 이게 170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때 학술대회 끝나고서도 이게 먼저입니까? 우시라 교수가 중국의 오하련 유적지가 먼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번씩 좌장이 얘기할 때 어디가 머리인지 어디가 꼬리인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피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이래 작은 형태에서 큰 형태로 나가지 큰 형태에서 작은 형태로 나오진 않잖아요. 진화의 방향을 보고 있으면 작은 거에서 우리가 1층짜리 집 짓다가 또 어떤 상황이 좋아지거나 발전되면 2층 짓고 3층 짓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분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작은 무덤에서 큰 무덤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시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덮고 알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다음.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무덤군들이 엄청 많이 170기나 나왔다는 거죠. 예, 다음. 그냥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그 환호 지역에 이게 이제 아파트 평수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24평형, 32평형, 40몇 평형 저게 면적을 재보면 우리 지금 아파트 평수 나누는 거랑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집터들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뭐 한상 열차식으로 이게 무덤군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저쪽에도 무덤군들이 있고 이게 다 집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917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도시국가 수준이에요. 근데 저거를 어떤 분들은 4인 가족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기준으로. 근데 4인 가족이 아니라 그 옛날엔 저는 3대가 살았다고 보고 최소한 6인에서 8인 정도는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8인이면 8, 9, 72잖아요. 7,200명이 살았다는 건 그 시대의 도시국가 수준이었다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다음.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그림을 쭉쭉 넘겨주세요. 이게 집터 형태들을 좀 세분화한 거예요. 예, 계속. 그리고 저기 청동검이 나왔고, 네. 그러면서 레고랜드 부지 1차 발굴 12만 2025제곱미터 속에 1차 발굴 때는 1,400여 구의 청동기, 고인돌 101기, 집터 917기, 구덩이 255기. 이렇게 돼서 단일 공간 세 가지 다량 발굴은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다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서 이제 보존을 저해하는 요인에 제가 쭉 썼는데 이건 그냥 쭉쭉 읽을게요. 2004년 아니 앞에 넘겨주세요. 2004년대 북한강 지역이 매장 문화재 분포 지역으로 선포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유구가 존재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법이 어디선가 바뀌었어요. 누군가가 손을 댔고 2014년도에 매장문화재 평가 평점이 91.77이었어요. 중도 유적이. 보통 원형 보존의 기준 평점은 76점인데 훨씬 상위로 올라가서 91.77인데도 X. 그 다음에 의암호 수위 조작도 원래 이제 71.5cm인데 저게 한수원 보고서예요. 근데 저기서 50cm를 문화재청 보고서에 어디선가 누가 저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72m로 하면서 복토 보존해야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그리고 또 강원도 중도개발사 레고랜드는 이게 지금 레고랜드가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전망타워도 처음에 허니셀 기초로 하겠다 그러다 맨 끝에 가면 매트 기초로 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춘천시 건설심의위원회는 파일 시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니까 59.8m잖아요. 높이 올라가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깊이 박아야 되니까 파일 공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은 파일 공법으로 하면 유적이 파손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매트 기초로 했어요. 나중에 그러면 안전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물은 보존했겠지만 두 개가 상충되는 정보잖아요. 안전을 우선으로 할 거냐 유물을 보존할 거냐 해서 유물 보존 쪽으로 가면서 안전은 좀 두 번째로 제껴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테마파크 호텔을 지었는데 호텔은 저희가 그때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2020년 7월 5일 날 가서 경복궁에서 이제 시위도 했는데 호텔이 저렇게 파일 시공으로 지어진 거는 이번에 매장문화재 자료 찾다 보니까 여기만 보내고 빨리 넘겨주세요. 이건 그냥 넘기게 저게 중도 지도입니다. 그리고 넘겨주고 쭉쭉 넘겨서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8대 역사문화권 정비법. 그래서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나, 중원, 예맥으로 역사의 상한선 긋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5천년사에서 같이 중도와 연결되어서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내용은 제가 8쪽에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쭉 넘겨주세요. 일본은 이렇게 했고 중국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저렇게 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저 가운데가 중도고 주변 지역에 이제 저렇게 발굴 유물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놓치고 있어서 선사 유적 지구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정창 문경 고정가야 선량회를 이끌고 있는 봉천사 주지 지정입니다. 광주 금남로에 와서 제가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4, 5년간 참 이렇게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참으로 제 목이 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고정가야 함창 고정가야를 선정하기 위해서 학계에 많은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요번에 이제 사실 요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창 고정가야 성주 성산가야를 등재하라. 삼국사기 삼국사에 함령 고령가야 또 성주 성산가야 이렇게 5가야 6가야가 나옵니다. 그런데 함창의 고령가야가 고정가야입니다. 함창의 고정가야와 성주의 성산가야를 제외하고 합천의 김은국 일본 서기죠. 남원의 합천의 다라고 남원의 김은국 일본 서기를 근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을 삭제하고 일본 서기를 근거로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병도 박사가 상주 함창 고정가야를 삭제하고 대신 진주 고정가야를 대체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병도의 진주 고정가야를 해명해라. 세 번째는 함창 고정가야를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라. 함창에는 사료뿐만 아니라 많은 유물들이 있습니다.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 준하여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나오는 변진 구야국이 김해 금강가야라는 근거를 제시해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함창 고정가야를 부정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남원이 일본서기 기문이라는 근거 또 그리고 합천이 다라국이라는 근거를 제시해라. 이렇게 제가 한국사학회 또 진단학회 국립박물관
국사평찬위원회 여러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부분 회피성 발언 해답을 했고 한국 사학회에서는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고정가요는 상주 문경의 최초고의 뿌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상주가 우리 역사 이래로 구 한말까지 10대 도시로 10대 밖으로 한번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최고 적을 때 8개 도시까지 내려갔지만서도 한 번도 그 밑으로 안 내려갔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함창 고정가요를 삭제하고 나서 지우고 나서 지금은 전국의 100대 도시로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주 함창은 경상도의 양대 세력이었고 신라의 양대 세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주가 아주 미약하죠. 삼국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령군 이게 함창의 옛 이름입니다. 고령군은 본래 고령가야국이다. 신라가 그를 취해서 위 고동남군을 삼았다. 한편 이르기를 고릉현이라고도 했다.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은 함령군이다. 함령이 함창의 고려시대까지 이름입니다. 영년삼 건일이는 그러니까 속현이 셋이 있으니 가선현이다. 가선현은 본래 가예현인데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은 가은현이다. 이 가은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종 곡성 태안사도 신라시대 구산선문의 하나고 지금까지 늘어오는 구산선문은 향산 봉암사입니다. 그 봉암사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은입니다. 가은현. 그 다음 관산현이니 관산현은 본래 관현이다. 이런 한편 이르기를 관문현이라고도 한다. 경덕왕이 개명을 해서 지금은 문경현이다. 되어 있죠. 문경세제에 있는 데입니다. 이게 고려시대 김부식 어른께서 이제 쓰신 건데 그때 이름 지금도 늘어옵니다. 문경현. 그 다음 호계현이니 호계현은 본래 호측현이다. 호측현인데 경덕왕이 개명을 했으며 그 인지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 여기는 제가 사는 곳입니다. 이만큼 함창 고정가요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정확하게 지명의 변천사까지 다 나오잖아요. 다음 삼국유사를 봅시다. 오가야저에 보면은 가락기찬 운 자영하 유원난 요거는 이제 놔두고 요 보면은 가급 5개는 알이 태어나서 각기 업으로 가서 갖고 한 개는 일제 자성이라 하나는 여기 남았다. 수로왕이 되었다. 나머지 5개는 각기 위 오가야의 주가 되었다. 이래 나오자는 거죠. 보다 보면은 아라가야는 금하만 또 고정가야죠. 고정가야는 금함령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삼국유사도 이렇게 나와요. 예꽃자에다가 편안할 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가야는 고령이죠. 고령. 이거는 불보자에다가 신령경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말하기를 고령가야 하면 고령 대가야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함령의 고령을 고령가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아예 지워버렸죠. 그렇듯이 삼국사기나 삼국사야 양, 정사, 야사에 모두 고정가요가 이렇게 뚜렷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서글국 멸망, 고정가요 멸망, 천혜왕씨 서벌국을 취하여 주로 삼았다. 또 유래왕 신명 이게 293년입니다. 사도성을 개축하여 서벌주 호민 80호를 이주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삼국사기 나옵니다.
여기 이제 관련된 인물이 김택 또 이곡 이세입니다. 사도승이라는 것은 지금 경북 영덕에 가시면은 그 영예 괴시마을이 있습니다. 괴시마을에 한창 김씨들이 그 이주를 시켜갖고 신라에서 이주를 시켜갖고 귀족들 이주를 시켰는데 그 후손 중에 김택 선생이 나와요. 김택 선생이 나오고 그 사위가 이곡이고 그 외손자가 목원 이세입니다. 목원 이세 이분들은 원래 충청도 서천 분들인데 한창 김씨들이 그쪽을 영덕으로 그 이주시킨 그곳에 가서 김택 선생의 그 인품을 흠모해서 거기 가서 장가를 들고 아들을 낳은 것이 목원 이세입니다. 이만큼 이렇게 가로 세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 사람들이 함창 고정가를 어떻게 이렇게 업색을 했느냐? 먼저 나가 미치오 나가 통세의 이론을 보시면은 함창 고정가야는 가야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신라와도 격조했으며 경상도 서북부에 단절되어 있어 다른 가야와의 교류가 희박했을 것이다. 중국 양나라의 휘국과 발음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나가통세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박사가 견해는 어떠냐? 이병도 박사가 나가통세의 제자입니다. 삼국유사 오가야주에 고정가야를 함창으로 기록했지만 다른 가야와 거리가 멀어서 아닌 것 같다. 진주의 고명인 거열과 고정의 의미 비슷함으로 진주인 것 같다. 지리적 중요성이 웅주 거목에 비추어 본인은 진주로 비정하고 싶다. 비정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비정하고 싶다. 이래갖고 진주 고정가야가 된 겁니다. 제가 진주 문화원에 가서 문화원장을 만나갖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 문화원장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가 논란이 있었느냐 저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아예 고정가야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병도의 논리 모습 보시면은 낙동강 그 고정가야가 다른 가야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것이 왜 모순이냐? 가야는 낙동강을 축으로 이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그래서 함창 고정가야, 성주 성산가야, 고령 대가야, 함안 아라가야 전부 낙동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는 진주보다 거절은 진주의 고명이 아니고 거창의 고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웅주 거북을 봐서 진주라 했는데 웅주 거북이라는 뜻이 큰 고을 물살이 풍부하다는 뜻인데 상주가 진주보다 살 생산량이 2배고 면적이 1.7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병도의 진주 고정가야는 터무니없는 낭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주 고정가야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진주 고정가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함창 고정가야를 이렇게 이제 부정하는 원인이 뭐냐? 임나일본부입니다. 이것도 임나일본부 시기 4, 6세기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를 개척하여 지배해왔다. 임나는 가야다. 위치는 한반도 남부, 경상남도, 전라남도다. 이렇게 했는데 함창 고정가야는 낙동강 중 상류에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3세기 말에 이미 멸망이 된 겁니다. 임나일본부에서는 4세기에 가야가 건국된다 했는데 함창 고정가야는 낙동강 중상류에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3세기 후반에 벌써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나일본부 논리를 강력하게 부정하는 근거가 된 겁니다. 이래서 일본 사람들이 길을 쓰고 상주 함창 고정가야를 상대시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그 아까 삼국사기 삼국사로 외에 얼마나 많은 유물 유적이 있느냐.
오봉산, 병성산의 1,700기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그 발굴된 지표 조사된 고분이 1,700개고 지표 조사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은 3,000개가 넘어요. 상주의 고분이. 그렇게 3,000개의 고분이 다 난자당한 상태로 지금 낭자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 함창 고정가야 고로 태조 왕릉입니다. 그리고 태조 왕비릉입니다. 이거는 모 이색 선생의 장인들은 김택 선생이 염덕에서 돌아가셔갖고 내가 죽어서는 내 선조의 땅에 묻어달라 해서 염덕 괘씸마을에서 함창 고정가야 여기까지 와서 묻힌 겁니다. 모 이색 선생 사진입니다. 다음 못 건너겠습니다. 무덤이 이렇습니다. 이런 무덤이 3,000개가 됩니다. 함창에 가면. 그리고 이게 남산 고성입니다. 이 성이지요. 이게 토성입니다. 토성. 가야에 있는 전형적인 성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덤들이 전부 산 능선에 쭉 있습니다. 그냥 그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성열식이라고 옛날에 하늘에 제사 지내던 머릿매, 산 이름도 머릿매입니다. 머릿매, 머릿돌입니다. 다음. 이게 가야진입니다. 가야진. 이거 나로 이름이 가야진이라요. 얘는 공갈못입니다. 여러분들 함창 공갈못 노래 아시죠? 바로 공갈못이 함창 고정가의 근거지입니다. 요거는 거기서 나온 톡입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고정가야 비석이고 이를 가야정입니다. 가야의 우물이란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무덤 파헤쳐진 겁니다. 다음. 그 상구사기, 상구유사, 고래사, 세종실록 시리즈에 나오는 고정가야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이 성열석입니다. 한 300톤 돼요. 300톤 되는데 이런 구멍들이 300개가 뚫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갈못입니다. 다음. 금강이 나왔어요. 금강, 금동강. 그리고 이런 그 철제 투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무덤 속이고 이게 이제 고로왕비 영정입니다. 이런 이제 금관하고 철제가 다 발굴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 이렇게 상주 함창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료, 상구사기, 상구유사, 고래사, 세종실록 시리즈, 유물유적이 최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시에 가면은 뭐 유물이 안 나오니 뭐가 어떠니 그거 핑계를 대고 함장김씨 문중에 가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하면 고년가이가 이병도의 말대로 진주에 있든 평양에 있든 우리 조상 제사 지내는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들을 때 이게 우리의 역사의식이 이렇구나. 정말 이렇게 조선이 망할 때 이렇게 역사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구나. 너무 이기적이고 내 조상 받드는 것은 참 훌륭했어요. 2000년 동안 제사 지내고 그 전통을 지켜왔잖아요. 장김씨들이. 그런 참으로 고마웠지만서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요. 그런 면을 볼 때 그 호남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시면은 양무 호남이면은 시무 국가라 이런 뜻을 모아갖고 협조해 주신다면 제가 끝까지 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유하게 됐습니다. 모든 어떤 우리나라의 그 개혁적인 그런 일은 다 호남에서부터 비롯되더라고요. 근세만 하더라도 동학농민혁명 이것은 뭐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중요한 변혁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다음에 광주 학생운동. 이 광주 학생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3.1 운동이 이제 끝나고 일본의 어떤 문화를 빙자한 말살 정책에 의해서 민족운동이 소강된 그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깨워준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고 있을 그런 분들이 호남에 많으신데요. 5.18 민주화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또 그래서 세계의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루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 한번 호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글귀가 제 가슴을 푹 찌르네요. 자, 오늘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가야 그다음에 이제 친미달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임성열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덕일 소장님께서 다 해놓으신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리바이벌 한다는 게 능력이 좀 되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이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사의 몇 가지 것을 이제 거론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덕일 소장님께서 친미달에 대해서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대사에서 바로잡아야 할 대한민국사는 단군에 대한 인식입니다. 원래 이 단군이라고 하는 분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에 상당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 국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화가 있다는 그런 이유로 전설의 인물이다라고 해서 우리 역사에서 이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조선 역사가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조선, 부여, 고구려의 민족성 및 강역입니다. 사실 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후대의 것이지만 나중에 이제 신라가 고구려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고구려의 대조영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에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지도층은 고구려 유민이고 밑에 하층민은 말갈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말갈족 고구려 유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같은 민족인데. 다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농경을 해서 정착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목축하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조선이나 부여나 고구려나 그 강역이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사군의 위치도
지금의 그 평양으로 이렇게 비정을 해놓고요. 상하의 위치도 한반도 내 중에서도 반쪽아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료를 통해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 그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면서도 우리 그 자랑스러운 그 역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그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어오면서 우리 그 민족의 어떤 민족성을 이게 가라앉혀 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온통하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 전한과 조선의 위치가 이렇게 그 사기에 보면 그 지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 고조선의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폐수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또 낙랑군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사료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이죠. 다음. 이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강단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하의 위치가 이렇게 그 반도 중에서도 반으로 줄여놨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료를 보면 방사천리쯤 된다고 돼 있거든요. 방사천리. 그래서 방사천리를 보면 넘겨주시면 방사천리를 보면 이 이제 한가람 연구소에서 그것을 추정해서 지도로 그렸는데 전사만이 있고 후사만이 있습니다. 이 전사만은 여기까지 여기 이 상하이까지 이렇게 포함되는 그런 그 사만이 그려져 있고요. 이게 후사만 조금 뒤에는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밑에 그 백제의 그 땅을 만으로 집어넣은 것이 바로 여기에 진안과 마한과 변환이 이런 그 형태의 위치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로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면 대륙백제와 대륙신라가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고쳐지는 것,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로 내려와가지고 삼국이 아니잖아요. 가야가 빠져 있습니다. 사국이 돼야 됩니다. 엄연히 백제, 신라, 고구려가 있을 때 가야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국이 돼야죠. 그 다음에 아까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대륙백제, 대륙신라, 대륙가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왜곡해서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주체가 되느냐를 놓고서 번역했느냐 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자의로서의 역할을 60%도 못합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맥이라든지 그 당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제하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광개토왕 비문도 자기네들의 그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쪽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정반대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야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야사도
아까 그 김성문 그 가야연구원장님께서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또 가야사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그 이슈가 돼서 그 말이 많은 말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그런 상태인데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역시 가야도 거의 기재돼 실려 있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다음에 고려 시대 보면 고려 강영 문제. 이게 사료에 보면 분명히 공엄성까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로 늘어나느냐면 두만강 그 끝에 경성인가요?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공엄성은 위로 북쪽으로 한 700리 정도 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고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려의 강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이 축소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선의 사군육진의 위치도 역시 그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마도 얘기했는데요. 이 대마도도 우리가 다뤄야 할 앞으로 하나의 그 문제 있는 대마도도 다뤄야 할 그런 충분히 그런 그 사안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다음 간단하게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사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남북 통일에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되지 않고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역사를 잃은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족 자부심 고치. 이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부심이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나라 강력을 확보해 놔야 된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서 그 흥망성쇠가 항상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땅을 찾았을 때 자신 있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 나라 강력도 확보될 수 있다. 바로. 그 다음에 국제관 유대감. 이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면 사실 당군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뭐 유라시아라든지 이런 저 하다못해 저쪽 유럽까지도 있습니다. 예, 이 단군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력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변국의 이해득실 차단. 이게 요즘 중국 같은 데서는 고구려가 자기네 그 지방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역시 일본 임나일본부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만큼 역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 역사를 침범해 들어가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덕일 그 소장님의 해남이 친밀 아래인가라고 하는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네, 박사님 일단 수고해 주신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마한 진한 변화는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겁니다. 고조선 사만 땅을 고조선이라고 하거든요.
있거든요. 단군 조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거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입니다. 이쪽 밑에는 단군의 후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비워놨느냐? 일본이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여기 나라 자체가 없었다. 그러다가 진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체제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완전히 거짓말이죠. 여기 마한이 아니고 진안이 아니고 여기 변안이 아닙니다. 대방군, 공선강의 대방군이 여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여기까지도 그려놓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대한민국 학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일본 놈이 하면 관계없어요. 중국 놈들이 해도 관계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수, 박사 이런 사람들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넘겨주시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알겠죠. 이게 일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야라고 하고 그들은 여기를 임나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기문이 들어가고 친미다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문헌사학자는 국적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전형적인 토착 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자로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나당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요동입니다. 이게 통일신라 강역이에요. 이 통일신라를 이어받은 나라가 고려고 고려를 이어받은 나라가 조선이라 청나라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조선 땅입니다. 약간의 변화들은 있죠. 반례하고 신라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국토 전쟁을 하지 않아요.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통을 이해하니까 이 둘은 싸지는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1909년까지 조선입니다. 1717년에 청나라가 조선에다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 때문에 숙종이 북벌을 계획했던 겁니다. 왜냐, 이 요동의 대부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1909년 일본 놈이 청나라에 넘긴 땅입니다. 그럼 우리는 통일 운동하는데 한반도 깃발을 들고 갑니다. 전형적인 식민사관에 우리가 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간도는 들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요동까지 깃발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모르니까 북한이 위급시 중국은 여기 차지하고 러시아는 여기 한국, 중국은 동해로 오기 위해서 여긴 미국이 차지했다가 한국에 넘겨주라. 이 지도의 출처가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당 전쟁은 여기서 일어났고 통일신라는 여기가 됐습니다. 7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발해가 건국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토 히로부미가 정한론의 집행 책임자입니다. 안중근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15가지 죄를 묻죠. 그 8번째 죄가 우리 민족의 혼이 실려있는 책을 불살른 죄, 그 8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이를 추종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학자가 아니에요. 어영학자입니다. 일본의 어영학자예요. 얘들은 이 어영학자를 추종하는 찌질입니다. 찌질. 보이스피싱에 얘기하면 여기가 지도부고 여기가 중간조직체이고 여기 심부름꾼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야, 10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집행해 왔으니까 대단한 조직인 것 같잖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역사를 난도질하는 사람들은 전부 문헌학자들입니다. 몇 명 되지 않아요. 이들이 역사 관련 국가기관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가우뚱가우뚱하면서 그게 반발을 하지 못합니다. 근현대 역사학자는 아예 공부 안 해요. 얘들도 노예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국회와 행정부와 국민도 역사적으로 노예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역사적으로는 조선 총독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단 말입니다. 그들이 몰라요. 알리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헌법정신의 기초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민족문화와 정신을 계승하고 그 관점에서 설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너무 나대면 안 됩니다. 할수록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는 친구한테 사기 안 당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넘겨주세요. 역사 조작 대국입니다. 없는 역사를 만드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버린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돼 있습니다. 분단 체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고 남북의 통일과 화합을 가는 길이기도 하고,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사 정신이 뭐냐? 홍익인간, 제세이와 광명이세란 말이에요. 홍익인간을 지금 시각으로 이야기하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고, 제세이어를 지금 시각으로 얘기하면 복지국가이고, 광명이세를 지금 시각으로 얘기하면 지구촌의 지속가능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넘겨주세요. 문제는 분단은 이게 2차 대전 싸운 사람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지금도 지구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만들어낸 국제연합을 혁신하고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그래서 석학들이, 전 세계 석학들이 니네 뭐 하느냐? 니네 조상들이 해왔던 역사적 관점으로 국제기구를 혁신하고 얘네들을 이겨내고 통일을 하고 남북이 같이 깃발을 들어서 지구촌이 지속가능의 깃발을 들어라. 그러면 맨 처음 이스라엘이 동참할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동참하고 동남아와 남미와 아프리카는 모두 대한민국 담고자 하는 나라들로 가득 차 있어서 미중 패권전쟁 그 장난감밖에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은, 앞으로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전에 우리가 아까 말해요. 우리가 찐따 당하고 있는 거죠. 왕따, 찐따, 스스로 찐따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운동은 반일, 반중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바로 서는 것이고, 얘네들을 설득해서 동북아 평화를 일구고 그걸 중심으로 지구촌의 지속가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론이 담긴 게 우리 역사라.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적 석학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남북이 깃발만 같이 들면 통일은 자연스럽게 온다. 그래서 이 역사운동은 동서 진보보수 통합운동이고, 동서 통합운동이고, 남북 평화운동이고, 지구촌의 평화와 지속가능을 위한 핵심 고리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찬 사업을 기획한 전라도 3개 광역자치단체장과 편찬을 주관한 전북연구원은 작금의 파행 사태에 대해서 500만 전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전년사의 집필자와 편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전라도민의 혈세 24억 원의 사용 내역을 즉시 공개하라. 전라도 편찬사 편찬 사업이 사업 도중 실제 내용이 전라도 5천년사로 대폭 확대된 실제 경위를 공개하라. 전라도 편찬사 편찬 사업이 전라도 5천년사로 확대된 이후에도 책 명칭은 그대로 전라도 천년사로 고집한 이유를 공개하라. 전라도 천년사 최종본의 공시, 공람 등의 상식적인 절차를 배제하여 500만 전라도민의 열람 및 이의 신청 권리를 박탈한 이유를 공개하라. 전라도 천년사 이북 공개와 함께 이미 인쇄된 가정본 34권을 공개하라. 재종본 공개 이후 이의 신청 수령과 재검증 과정에서 500만 전라도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의 소임은 이미 끝났다. 기존 편찬위원들을 제외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공청회와 학술토론회 등 합리적인 재검증 절차 보장을 공개 약속하라. 우리는 전라도 천년사 고대사 기술에서 반민족 식민자학자들이 일방 주장하는 일본 서기 지명을 인용하여 우리 역사를 고대 일본의 식민지로 둔갑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 인사들의 매국 행위를 숨기는 등의 역사 왜곡을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북 공개 열람 이의 신청을 받아 재검증 후 한치라도 역사를 왜곡 날조하여 식민사기에 근거한 내용 기술이나 지명 포기 등이 있을 경우 강주, 전남, 전부 단체장이 친일 행위자로서 역사 왜곡을 주도한 인물로 표기되도록 활동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강주시민, 전남도민, 전북도민과 함께 식민사학을 깨뜨리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학설위원회 전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인의 평가, 찾아가는 역사학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며 전 국민과 함께 전라도 5천년사를 바로잡고 대한의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인할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전라도 5천년사 바로잡기 500만 전라도민연대 일동. 감사합니다.